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리그 초반에 좀 변수도 있기도 하고 경기들 보니까 이제 배당 의심되는 경기들이 좀 있더라. 이거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래도 시즌 초다 보니까 조금 배당적인 부분에서 뭐 잘 주는 경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6경기 나간 거 중에 뭐 5경기가 들어왔죠. 그죠? 뭐 블럼 프렌, 뭐 토트넘도 그렇고 토트넘 솔직히 뭐 안 갈 수가 있겠나 맞지? 그리고 뭐 모나코 마인하고 니스 언더. 그다음에 뭐 시티승도 그렇고 어쨌든 뭐 어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로 제가 코멘트에다가 니스 경기 멘트 적어서 드렸는데 아무튼 뭐 편안하게 왔다 그죠? 어, 편안하게 봤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밤새 축구 보고 이제 또 아침부터 준비를 한 거라서 좀 많이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경기가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하고 좀 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시즌 초반 뭐 변수라는 게 뭐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시즌 초반 변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박스를 가져가는데 두 박스 다 5배 넘게. 그래서 좀 가볍게 가져가자. 아시겠죠? 가볍게 가져가는 걸로. 자, 제시. 경기당 한 경기당 5분 안쪽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아시겠죠? 자, 첼시. 일단 뭐 결장자들이 좀 있긴 하죠, 그죠? 일단 뭐 야 좀 아쉽게도 콜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시즌 아웃 떴고, 그죠? 뭐 잭슨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개막전은 출전 불가. 아무튼 뭐 수비 쪽은 뭐 찰로바하고 뭐 토신 정도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제 뭐 공격 쪽은 그죠? 뭐 델랍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주전 내에서의 결장이 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뭐 그래도 보강도 잘 해놨고 뭐 지금 돌렸을 자원들이 뭐 워낙 낭창낭창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 아 그리고 이제 크펠 일단 뭐 크펠 당장에 뭐 주전 내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 주전 내에서는 딱히 문제될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첼시 상대로 늘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던 그펠이라서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팽팽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야 이제 그펠의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내가 이건 프리뷰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뭡니까? 뎁스죠, 뎁스. 예. 이제 백업을 쓸 자원이 없어요. 당장에 거실 때 교체 투입했던 애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필드를 뛸 수 있는 자원이 지금 1옵션하고 2옵션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애들이 뭐 13명, 14명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야, 크펠이 지금 이렇게까지 뎁스가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첼시랑 붙으면 좀 전후반 좀 타이트하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이제 뭐 타이트하게 흘러가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리고 뭐 부상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전후반 타이트하게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 특히나 이제 얘네 둘이 맞붙으면 후반전에 골이 많이 나요. 후반전에 골이 많이 나는데 후반 갔을 때 만약에 지금의 첼시가 압박을 굉장히 좀 거세게 걸죠. 근데 그렇게 압박을 거는 상황에서 크펠이 좀 체력 좀 빠지고 나중에 이 옵션을 기용을 해야 될 때, 교체 투입을 해야 될 때 이 정상적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자원이 야 예를 들어서 오늘 크펠이 풀주전이 나왔다 치자. 그럼 돌려 쓸 수 있는 자원이 만약에 뭐 요번에 이적은 또 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원에서 한 명 정도 돌려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됐고 뭐 로맹에세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돌렸을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야 전력 뎁스가 너무 약해서 야 이게 후반전에 그러니까 전후반 첼시가 좀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가한다면 야 이거 크펠이 그래도 후반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신에 이제 워낙 이제 크펠이 첼시 상대로 뭐 역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거리 이런 걸로 이제 한타를 좀 이렇게 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첼시가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지금 당장에 이제 객관적인 전력 상황, 그 다음에 홈 원정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백업의 뎁스까지 요런 부분들 다 좀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래도 첼시 승이 좀 스탠다드해 보인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크펠이 이제 뭐 중거리 뽀록 하나 들어가서 1대1 무승부나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예, 정말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첼시가 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노팅엄하고 브랜트포드하고 아 일찍 일어 오늘 저기 뭐냐 그 니스 경기까지 보고 잠깐 쪽잠 잤다가 좀 준비를 빨리 하고 오늘 빨리 하고 끝내려고요. 예, 빨리 하고 좀 쉬려고. 자, 노팅엄하고 브렌트하고 일단 노팅엄 야 이거 뭐 엘란가 빠진 자리 있긴 한데 물론 좀 아쉽긴 하겠죠. 근데 대신에 요번에 또 됐고 뭐 은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도이도 있고 근데 어차피 둘 다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띄워줄 수 있는 애들이라서 뭐 감독이 어떻게 또 기용할지는 시즌 흘러가봐야 또 아는 부분이고 뭐 나머지 주전 자원들 문제 없다. 뭐 이탈자가 없습니다. 전원 다 출전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번 시즌에 어쨌든 유로파를 또 병행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어떻게든 뭐 승점을 좀 잘 먹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 일단 전력 누수가 확실하게 있죠. 일단은 뭐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은베모도 나갔지. 그다음에 뭐 중원의 핵심이죠. 네르고로도 나갔지. 그다음에 뭐 돌려 쓸 수 있는 뭐 센터백의 벤미라든지 그다음 뭐 키퍼 블랙컨도 나왔고 아무튼 뭐 전력에서 이렇게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또 위사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 야 이것도 뭐 야넬트까지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뭐 샤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확실치 않은 부분 왜냐면은 또 프리시즌 때 또 출전을 못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야 전력에서 좀 확실하게 좀 빵꾸가 있다. 전력 빵꾸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브랜트의 쉽게 얘기해줄게. 기존 브랜트 뭐 주전 내에서의 어 주전 이 전력 내에서 거의 뭐 한 4명에서 5명 정도 빠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불안 요소가 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뭐 다행인 점을 꼽자면 여기서 그나마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지만서도 다행인 점을 꼽자면 예를 들어서 뭐 헨리 그래도 진짜 1년 반 거의 1년 반 정도 됐죠. 자 장기 부상이었는데 이번 시즌 이제 복귀를 한다는 점 오늘 경기부터 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에 데려왔었는데 그 무릎 부상 터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용을 못했었죠. 티아고 로드리게스하고 아무튼 뭐 일단은 뭐 그 두 선수 폼이 고점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뭐 그래도 뭐 고점 대비 뭐 나름 뭐 폼은 나쁘지 않았던 애들이라서 뭐 정상적으로 뛰어준다면 괜찮겠지만 야 이렇게 장기 부상을 달고 왔던 애들은 보통 이제 부상 복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진짜로 폼을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에 오늘 예상 명단 보면 어쨌든 뭐 중원부터 해가지고 신입생들 써야 되고 뭐 카르발료라든지 뭐 야르몰리쿠라든지 이런 2옵션 자원들도 어쨌든 기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야 이거 불안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다. 전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원정이라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감독도 어쨌든 프랭크 감독이 이제 나가면서 지금 또 또 내부에서 코치하고 있던 양반이 또 그 감독으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뭔가 그런 감독 전력 그다음 주전 내에서의 이탈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야 이거는 뭐 브랜드 잡아야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노팅엄이 이제 보면은 지난 시즌에 어쨌든 요번 시즌에 대항전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즌 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공격적인 면을 좀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 그래서 야, 이 노팅엄이 딱히 뭐 장난질만 안 하고 어쨌든 주전 자원들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노팅엄이 좀 많이 몰아붙인다면은 노팅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노팅승으로 볼게. 자, 맨유하고 아스날하고 야, 이거 일단 모르겠다. 야, 일단 저는 포기 선언. 저는 포기 선언할게요. 맨유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보강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게 합이 또 어떻게 맞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아스날 지금 뭐 전력에서 주전 내에서 이탈자 없이 그죠? 전원 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전력 대 전력당 본다면 아스날이 우세하겠죠. 우세하지. 근데 이 얘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아스날이 진짜 앞만 날고 기고 잘하는 상황에서 맨유가 아무리 진짜 꼬라박는 상황이 왔었어도 야, 이거 아스날이 맨유 원정 가서 다득점으로 잡아낸 적이 없거든. 진짜 이겨봐야 딱 한 골 차승이야. 이겨봐야. 그래서 야, 그것도 개막 첫 경기에 맨유 원정을 간다. 야, 이거는 뭐 솔직히 한 골 차 이겨준다. 뭐 다행이겠지. 근데 굳이 이런 경기를,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를 가져가고 싶진 않네요. 아니 그냥 고배당 무. 나는 무승부 쪽으로 볼게. 무승부 쪽. 무승부 가능성을 충분히 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브레스트하고 릴하고 어노버요. 뭐 가져간다면은 뭐 어쨌든 맨유가 공격적 보강을 했기 때문에 가져간다면은 오버가 낫겠지만 그냥 나는 아까 처음 말했다시피 나는 좀 포기 선언을 했다.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재밌잖아. 자, 브레스트하고 릴하고 야, 이 브레스트가 솔직히 뭐 지난 시즌 그러니까 23, 24 시즌에 잘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뭐 챔스도 가고 그죠? 되게 잘했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그렇게 대항전을 또 병행하고 하다 보니까 주축 자원들도 부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즌 확실히 좀 아쉬웠죠. 근데 또 챔스도 잘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요번 시즌은 뭐 주전 내에서 크게 문제만 없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뭐 준주전 자원들 또 내보낸 것도 있겠고 비저드 골키퍼 그 빌라 가고 그죠? 그래서 뭐 전력에서 어쨌든 이탈자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기존 자원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또 대항전이 없는 시즌이다 보니까 뭐 썩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뭐 주전 내에서의 선수들이 뭐 꽤나 많이 남아 있다는 점. 이거는 그래도 뭐 브레스트한테 꽤나 괜찮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항전이 없는 거. 작년에 이제 대항전 치르면서 리그 치르면서 부상자들도 워낙 많이 나왔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자, 그리고 릴이 상황이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시선을 좀 바꾸면 일단 물론 나간 선수들이 꽤나 있죠. 뭐 슈발리에 키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데이비드도 그렇고 구드문드손까지 어쨌든 뭐 나가면서 주전 내에서의 이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엔젤 모메스 뭐 가벨라 어쨌든 뭐 돌렸을 백업 자원들도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야, 뭔가 전력에서 이탈이 있다 보니 뭔가 조금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반대로 뭐 지류도 데리고 왔고 뭐 르맹페르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변방리그에서 데리고 온 애들 이제 이거를 나름 신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지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한 남자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제네시오 감독이 뭐랄까요? 세트피스 전술을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하는 감독이거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제네시오 감독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선수, 그러니까 선수들 보는 눈이 상타치예요. 선수들 좀 보는 눈 자체가 좀 상타치라서 데려온 애들을 그냥 변방리그 애들이라도 그냥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야.
그 어쨌든 요번 시즌 또 유로파를 병행해야 되는 릴이라서. 근데 당장에 그냥 시즌 길게 보면은 아 그래 뭐 데려온 선수들 잘할 수도 있고 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아 당장에 이 경기에서 내가 방금까지 말한 거는 그냥 큰 틀에서 말한 거고 당장에 이 경기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물질 나간 자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 시장 통해 갖고 나간 자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결장 자원들도 있다 보니까 야 당장에 이 신입생들만 지금 네다섯 명을 좀 기용을 해야 돼. 음. 그리고 뭐 부하디 같이 백업 자원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연 그게 시즌 초반부터 합이 잘 맞을란가. 브레스트는 지금 기존의 주전 자원들이 지금 부상 없이 다 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어제 썬덜랜드처럼 신입생들을 대거 기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와 이게 얘기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썬더랜드처럼 뭐 신입생들이 잘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게 브레스트 원정이거든. 이게 왜 변수냐면 지금 릴이 브레스트 원정 가서 최근 5년 동안 0승 2무 3패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래서 야 뭔가 전력에서의 그런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체계가 좀 덜 잡혀 있을 텐데 요런 것들을 원정 가가지고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던 팀을 상대로 이걸 이길 수가 있다. 아 이건 조금 나는 뭐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브레스트 프렘 볼게. 브레스트 프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앙제하고 파리 FC하고 자 일단 앙제부터 봅시다. 앙제 전력에서 일단은 뭐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뭐 아울루도 그렇고 멜랄리도 그렇고 어쨌든 뭐 팀 내에 그래도 뭐 기여도 높은 선수들 2명 나갔고 근데 뭐 대다수 자원들을 지켜낸 편이긴 한데 야 진짜 지난 시즌 극악의 언더팀이었지. 뭐 워낙 감독 전술 자체가 수비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어제도 얘기했었지. 어제 르아브르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 재정 규모가 작은 구단들은 어쩔 수 없이 잔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은 위로 치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잔류를 목적으로 하는 팀이라서 그런 식으로 시즌을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앙제가 어쨌든 지난 시즌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잔류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시즌도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파리 FC 요번에 승격했죠. 근데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전력 보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야 되게 좀 괜찮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승격할 때 기여했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승격을 시킬 만큼 기여를 했던 그 주전 내지는 준주전 자원들을 다 지켜내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에서도 또 보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확실히 뭐 기본적인 전력 뎁스 상황은 나는 파리가 좀 더 낫다 봅니다. 파리 FC가. 그리고 이런 이제 비시즌 그러니까 이런 승격 팀들을 내가 이제 비시즌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팀별로 어느 정도 나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스쿼드 뭐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뭐 그래도 뭐 기존에 있는 뭐 르아브르, 앙제, 뭐 오세르 이런 팀들보다는 확실히 뭐 재정적으로도 좀 낫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력 뎁스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경기 정력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FC가 정배를 받았는데 찔러볼 만할 듯. 물론 승격팀 경기라서 뭐 조금 메인으로 잡아가기는 불편하긴 해.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뭐 잡아가기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뭐 당장에 조금 나쁘진 않다. 누가 부각됐어요? 시몬 왔다이가 모제스 시몬. 근데 얘는 예전에 낭트에서 그래도 진짜 좀 오래 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공바레 감독 밑에서 잘 컸죠. 모제스 시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포르투에서 오타비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또 넘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보강도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이라서 나는 뭐 어쨌든 파리 FC 한번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 아시겠죠? 그냥 고배당으로 찔려보는 용도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세르하고 로리앙. 자, 오세르하고 로리앙. 야, 이거 좀 어제 니스랑 좀 비슷한 느낌. 좀 니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왜냐면 자, 일단은 오세르 지난 시즌 진짜 오세르가 득점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잘한 게 정말 그 특정 선수들 발에서만 나왔어. 뭐 특히나 이제 뭐 일단은 뭐 내가 지난 시즌에 계속 빨아줬었던 하메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에탕 페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비수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주발, 메인 옵션 이 세 명이 이번 이적 시장 통해서 하메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복귀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은 경우에는 변방리그로 떠났고,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 다 나갔거든. 다 나갔어. 근데 얘네 세 명이 지난 시즌 오세르 득점 1, 2, 3이야. 시나요코는요. 시나요코는 4위였습니다. 오히려 주발이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득점 이 팀 내에 득점 1, 2, 3위가 전부 다 나갔다 보니까, 특히나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합산 공격 포인트가 30개가 넘어요. 공탄행님, 올해도 리그왕에 애정이 많으신데 배팅의 지분율이 높을까요? 어제 멘트도 니스 언더로 나갔다. 쟤는 그냥 선수 팔려고 축구하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1년을 돌아가는 이 예산 자체가 거의 70%에서 80%가 그냥 리그왕의 일부 리그에 잔류하는 중계권료에서 나와요. 그걸로 가지고 구단을 운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뭐 이적료라든지, 그러니까 뭐 선수들 팔아가지고 이적료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임대라든지 아니면은 변방리그에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유망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키운 다음에 괜찮아 보이면 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팀에서 얘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조금 B클럽에서 데리고 왔어요. 변방리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얘를 당장에 1옵션으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임대 보내는 거야. 일부 리그 한번 경험하고 오라고. 그러면 걔 가지고 또 한 시즌 존나 뛰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쟤네는 선수 팔려고 하나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뭐 득점 자원들이 나갔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다시 체계를 갖추려면 좀 시간도 좀 필요하지 싶고, 그리고 지난 시즌 기준 1옵션으로 뛰었던 자원들이 지금 4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득점 자원들도 다 빠져나간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로리앙 볼게. 일단 뭐 요번 시즌 다시 승격을 했는데, 일단은 뭐 승격을 뭐라 해야 되지? 승격을 한 그 주전 자원들 내외에서 뭐 이탈 자원들도 있긴 한데, 뭐 스쿼드 자체는 나름 좀 잘 지킨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좀 승격 팀들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야, 나는 이 경기는 승격 팀이긴 하지만 좀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왜냐면 승격 팀이긴 한데 나는 조금 변칙적으로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 감독이 팡탈론이거든요. 이 감독이 어쨌든 아작시오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또 감독을 했던 양반이고, 그 2시즌 전이었나요? 아작시오가 어쨌든 이 리그왕에서 뛰었을 때, 제가 그때 진짜 한창 리그왕에 좀 빠져 있을 때라서 좀 경기들을 좀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야, 일단 전술 자체가 너무 수비야.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승점을 따려고 하는 그런 실리 축구인데도 이기는 실리 축구가 아니라 좀 지키는 무승부에 가까운 좀 실리 축구용이라서, 개인적으로 나는 야 저런 감독, 물론 이제 이런 일부 리그 내에서 하위권 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들한테는 괜찮은 감독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난 좀 별로라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리앙이 물론 이제 지난 시즌 그렇게 뭐 승격을 할 정도로 득점도 잘 나왔고 하긴 하지만서도 일부 리그에서만큼은 또 느낌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원정길이기도 하고 첫 경기부터 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야 이거 원정길이고 하다 보니까 첫 경기부터 좀 수비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로리앙도 수비적으로 한다. 근데 오세르도 어쨌든 득점 자원들 1, 2, 3이 다 빠져나갔다. 야 이거 뭐 어제처럼 언더 한번 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언더가 만약에 뭐 1.5배 뭐 1.4배 이랬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지금 동배거든, 언오버가. 동배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언더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배당이 더 낮았으면 안 갔을 거야. 근데 배당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난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리그 이제 시즌 개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승격팀 경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내 생각과 다른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3경기씩 5배 넘게 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가자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3경기씩 묶어서 5배 넘게 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갑시다. 아시겠죠? 아이고 고고몽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리고 메스하고 스트라스부르. 자, 야 어떻게 3경기 연속 승격팀만 나오노? 재미없게 맞죠? 근데 일단은 뭐 메스 보니까 이제 그 승격을 맡았던 주전 내에서 이탈자들이 꽤나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뭐 영입에서도 어쨌든 뭐 크게 잘 채워진 부분이 아니라서 확실히 좀 아쉬울 것 같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로리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메스, 그다음 뭐 앙제, 뭐 오세르, 르아브르, 이런 애들이 다 그냥 잔류목적인 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세르라든지 앙제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게 뭐 전력 뎁스가 그렇게 좋진 않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 요번에 그래도 조금 리그왕 내에서 기대할 만한 팀이죠, 그죠? 일단 뭐 주전 내에서 이탈자 뭐 디아라밖에 없죠. 어제 이제 썬더랜드 이 썬더랜드로 갔죠. 아무튼 뭐 디아라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야 이거 임대랑 뭐 이적 포함해가지고 진짜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스쿼드 보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야 주전들을 지켜내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보강을 한 거라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올 시즌에 또 어쨌든 컨퍼런스를 또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뎁스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채워진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에메가라든지 뭐 바크와라든지 나나시 양쪽 측면 애들도 그렇고 공격 자원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데려온 애들 중에서 파니첼리라고 이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득점왕 2위 한 애거든. 얘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아마 또 투톱으로 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중원에 이제 뭐 바르코라든지 그다음 뭐 두에라든지 이런 애들은 당연히 좀 출전을 해줄 거고, 그래서 뭔가 전력적인 부분도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낫고, 그리고 이제 뎁스 자체도 지난 시즌보다 나은 부분이라서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첼시랑 이제 또 구단주가 같다 보니까 첼시에서 임대로 넘어온 애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기준 어쨌든 뭐 스트라스부르 로세니어 감독이 좀 공격적인 축구를 했거든요. 하이프레싱에 어쨌든 선수들 체력을 좀 많이 갉아먹는 경기들을 하긴 했는데, 워낙 지금 뎁스가 괜찮다 보니까 또 돌렸을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트라스가 당연히 좀 잡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배당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네. 배당이 생각한 것보다 높아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3경기 2박스 갈 건데 그냥 뭐 배당 높여서 가보자 했던 이유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낭트하고 파리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야, 내 기준 파리 배당 높다. 난 높은 편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야, 이거 낭트가 요번에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공바레 감독이 이제 공바레 체제가 끝나고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야,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 때 기존에 낭트에 있던 이 주전급 7명이 이탈했거든. 주전급이 7명이 나갔거든. PSG. PSG. 그래서 야, 뭐랄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제 예를 들어서 뭐 랑스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있거든. 물론 이제 낭트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난 시즌도 워낙 이제 좀 잔류에 좀 힘겨웠던 부분도 있겠고, 워낙 시즌 막바지에 순위가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낭트가 막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막 무조건 잔류를 짜내기 해야 된다 이런 팀은 아니거든. 잔류를 짜내기 해야 되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팀들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낭트가 이번 시즌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리빌딩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 시즌을 시작하면은 뭐 중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할 텐데 좀 영입이 없고 그 다음에 좀 잔잔하게 가는 시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그냥 버틴다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낭트가 이번 시즌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주전급에서 7명이 이탈했다 보니까 야, 이거 파리가 이거 못 이기면 사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파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뭐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있긴 한데 파리가 못 이기면 사고죠, 그죠? 어쨌든 낭트가 지금 주전 내에서 이렇게 이탈이 있고 파리가 당연히 뭐 전후반 두드려 패야 된다 생각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뭐 파리 마인 쪽으로 당연히 좀 봐야 된다. 됐지? 컵 지르고 왔는데 체력 이슈는 없을까요? 워낙 젊은 자원들 잘해주지 않겠나. 뭐 지난 시즌 리그하고 챔스 병행한 거 보면은 뭐 안 그래?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워낙 강점을 띠는 팀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크게 됐죠?